한국 정치의 대변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결국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확정했습니다. 3월입니다. 사실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지방선거 전 창당 장담 못하겠다. 그쪽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창당이라는 게 이름만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며 정책, 정강, 사람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 전 창당을 택한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듣죠.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추진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하시네요. 해야죠. 좀 어렵다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 창당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서둘렀다기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제 새정치가 출범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예. 한 40일 정도 좀 넘습니다만, 출범하면서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2월 달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워보자 하는 걸로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인터뷰에서 말씀만 내부적으로는, 안 하셨지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었던 거군요.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준비해왔고, 그러나 이제 역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창당이 과거 이해를 보더라도. 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창당하는 참 쉽습니다. 인재도 많이 몰리고.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예,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려움이 약간 있더라도 우리가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창당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른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말씀하시죠.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은 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인재들이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는 인재들이 많이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정당이 과거의 정당처럼 이렇게 우리도 지방선거 몇 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쉽지만 예.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열망 담는 그릇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어떤 정당이어야 되는 건가. 또 정당 형태나 운영도 좀 현대화된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한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혜를 모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일단 출발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판단입니다. 광역단체 17개 모두 후보를 내겠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 인재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는 거죠. 17군데가. 아니 아무나는 안 될 테고 엄선한 인재를 필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된다고 하면 기성 정치권에서 좀 인기 있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 영입하려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제2의 안철수 같은 인물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새로운 인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나요? 찾아보니. 이제 찾아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죠. 좀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은 계속 찾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철수 찾고 있고 가능성 있는 인물 접촉 중이다. 그렇군요. 예, 김효석 위원장님. 야권연대는 정말 없는 건가요? 그럼 이번 선거? 그 몇 번 거기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예. 하여간 그 야권 연대라는 그 낡은 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중심이 되고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 그 틀에 새정치가 맞겠습니까? 맞지 않다 새정치 개념이. 그 이렇게 틀에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야권연대 안 하면 새누리당 어부지리만 주는 셈 된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상적으로는 이 틀에 갇힌 야권연대 맞지 않다라는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누리당 어부지리만 주는 거고 이런 식이라면 2, 3등 경쟁만 하다 우리는 끝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야권 분열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독선 독주에 민주당이 대한정당입니까? 견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견제의 힘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선거에 질 겁니까? 저희는 이제 연대를 굳이 얘기한다면 연대에 관한 개념은 야권 연대보다 훨씬 더 큰 틀로 가야 된다. 그건 무슨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 보수 세력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연대. 그리고 야권 연대가 아닌 국민연대의 개념. 예. 얘기한다면 예.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주 야권 연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네요. 박근혜 세력이 합치는 모양의 국민연대는 가능하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새누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연대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인데 안철수 의원이 내가 2번이나 양보했는데 이번엔 양보받을 차례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새누리당, 민주당 다 이 발언 자체 문제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터뷰했던 과정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양보를 요구했다. 이 자체도 지금 와전된 것이지만 또 그런 얘기 자체가 뭐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상식적인 말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상식적인 말이다. 한 사람이 길을 열어주고 예. 그분이 먼저 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서면 그 사람을 끌어주고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아하. 네, 그걸 그렇게 과대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자리 흥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누가 양보 한 번 해주고 한 번 받고 이런 자리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자리지.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의 시각을 보면 그렇게 보겠죠. 흥정으로 보겠죠. 서울시장 자리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지도가 낮으니까 흥행을 좀 해서 또 이겨보자. 연예인 동원해서 해보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무기 없이 보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양보를 했으면 양보받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박원순 시장 양보하고 안철수 신당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 누군가는 누가 될까요?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예. 누구 하나에 따라서 서울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또 정책 비중도 큰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 미래를 또 잡아가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박원 시장이 얘기한 시민 요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옳다. 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보느냐, 언론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민이 어떻게 보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냐. 저는 굉장히 딱 우리 새정치의 가치와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두 분이랑 함께 서정치를 열어가는 그런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반자적인 시각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자기 입장에서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얘기하시죠. 오늘은 거기까지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죠. 안철수 의원이 시장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고려 대상인가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제 윤여준 위원장이 사실은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마 그분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본 적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정당 이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이름이 있나요? 이제 이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반드시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금 현재 정치가 국민이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들어간 당명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공모로 가는 거군요. 예. 그런데 국민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이름도 있으세요 혹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새정치, 국민, 회의. 새정치 국민회의가 참 좋았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이름이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하셨는지 참 예. 성견점이 있으신 분인데
참 그런 뜻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 그렇군요. 정당 색도 웬만한 색은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안철수 신당 핑크색 되는 거 아니냐, 금색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색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나타내는 이제 한색을 쓰고 있고.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는 스카이블루 쓰고 있죠. 네, 스카이블루를 예, 예. 좀 쓰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국민들의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쓸 것인지 또 다른 색깔을 또 생각해 볼 것인지. 그렇군요. 예. 예. 전남도지사 출마하세요, 그나저나? 자꾸 언론에서 자꾸 거론하니까 곤혹스럽습니다.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 저는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여론조사에 넣어가지고 수치를 발표하니 참 고독스러운데요. 예. 예, 제가 이 길에 나선 것이 그래도 사정처럼 국민의 열망을 조그만 힘이지만 어떻게 보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또 전남지사가 차지하는 또 호남이라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면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제 자신이 지금 찾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인물도 찾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